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를 떠나 덕유산 자락에 뿌리 내린 청년농부 덕유산 고라니들 대표 박영민입니다. 저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퍼머컬처 농업을 실천하며 현재는 딸기, 사과, 산양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덕유산 고라니들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든 농촌이지만 함께라면 즐겁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모여 만드는 새로운 농촌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남에서 발견하는 꿈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덕유산 고라니들의 대표 박영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귀농 4년차 농부로 농업이라는 굴레 속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남의 거창, 함양 등 지방 소도시라고 하면 기회가 부족한 곳, 떠나야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시진 않은가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야말로 가능성이 넘치는 새로운 꿈의 그라운드라고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의 비전과 경험을 통해 왜 이곳에 기회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 넘어가네. 자, 저 역시 학창 시절엔 진로를 고민하고 학업과 학벌에 부정응했던 학생이었습니다. 17살에 자취방을 얻고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을 했었습니다.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 아닌가? 뭘 더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대학을 가야 하지? 의문투성이었죠. 그래서 바로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삼촌이 계셨던 공장에 갔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큰 공장에 들어가는 거의 집보다 큰 에어탱크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20년, 30년 장기 근무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즐겁게 적응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삶을 착실하게 쌓아 올린 삶도 좋지만 다른 세상을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한 발 늦게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서울이면 된다 생각하고 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과로 선택하였습니다. 독립을 일찍 했기에 대학 가서도 알바왕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삶을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한 달간 전액 지원으로 해외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적 순으로 선발되어 가는 거라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조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1등이 안 간단다. 2등도 안 간대. 3등은 연락이 안 되네. 너 갈래?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이 제 알바비보다 훨씬 나아 보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사장님과 잘 조율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 있는 세네카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한 달가량 겨울을 보내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곧 여름방학이 돌아오는데 웬일입니까? 학교에서 또 호주를 열흘간 산업시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지원으로요. 겨울 캐나다 연수와 여름 호주 시찰 2회의 전액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다녀온 학생은 전교생 중에 제가 유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확신했죠. 일단 대학을 온 것은 잘하는 것이다. 난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라고. 어느 날 우연히 서울시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과 매칭해주는 일자리 박람회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서 생각보다 셌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들에서 해외로 출장이나 연수, 도시간 교류 행사 등이 필요할 때 세팅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로 인솔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안보부터 IT, 복지, 도시계획, 법률, 규제개혁 등 다양한 산업과 공공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쉽게 갈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들, 그리고 유엔본부, 군부대 등 다양한 곳들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산업을 3년 정도 꾸준히 돌아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산업이 저는 농업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범위한 규모의 농장을 무인기계로 관리하거나 수확하고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거나 수리하고 농약같이 직접 만드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았던 미 서부의 농부들.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빌딩 전부가 스마트팜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나는 식재료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일본의 헤드헌팅 회사. 밭보다는 거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던 퍼머컬처 농장의 디자인 등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호미 농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인문과 기술, 환경 등이 합쳐진 종합예술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큰 물에 살고 나이 들어서는 한적한 시골로 돌아와야지 라는 제 생각이 이때 바뀝니다. 농업을 해야겠다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뒤 저의 행선지는 경남 거창이었습니다. 수려한 자연 그리고 근처에 대도시가 가까웠고 우리 남한만 놓고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등 지리적 요건이 뛰어났고 특히나 제가 나고 자란 경상도 문화라 익숙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연고 없는 지역으로 들어온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소위 돈 되는 일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히려 기회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낮은 소득, 일손 부족, 농산물 가격 하락,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등 이런 지역의 어려움이 오히려 서울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등 돌리는 이유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창문, 즉 매개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개체, 연결자 역할을 자처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습니다. 지역 자원들은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웰니스와 힐링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었고 농업 또한 단순한 경작 위주의 산업이 아닌 가공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관광에 활용하는 등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의 역사와 토속 음식들, 선배 농업인들과 기업인들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가장 지역적인 특색을 콘텐츠로 이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자원부터 유형의 자원까지요. 핵심은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고 재밌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기까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몰입. 오타쿠라고 많이 하죠.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파고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고민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실행력입니다. 실패 또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는 실행력입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를 통해 튼튼하게 쌓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실패해 보시고 시행착오 하실 때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현재 집 한 채 없이 지역에 내려와 현재는 공유 주방, 숙소, 풋살장, 캠핑장 등 14곳 정도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고 덕유상 고라니들이라는 공동체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분야부터 영리 분야, 면세부터 비면세 분야, 다양한 구조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올 겨울부터는 도립대에서 퍼머컬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창, 함양, 삼청 합천에서 서부 경남의 관광 채널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권역형 관광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호기심,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거는 지역에서 가장 값진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삶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역이라는 무대를 다시 보고 열정적으로 뛰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지역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밤마다 사무실에 불을 켜며 제 삶 또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의 씨앗을 찾아 키워가시길 응원하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안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네. 되게 좀 어렸을 때 일찍 독립을 하시고 예. 다시 좀 더 나은 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학을 하셔가지고 예. 겨울이나 여름에 또 해외로 이제 캠프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강연을 들으셨네요. 네, 저도 예.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그 위에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런데 예. 이게 처음에 독립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네. 이렇게 막상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영어로나 아니면 이제 언어적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궁금해서. 해외에서 그 원어민들이랑 어울리는데 네. 언어적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조금 색다른 환경이었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들과 해외를 나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고용을 했습니다. 통역사, 드라이버, 그리고 관광 가이드, 제가 다 고용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영어가 퇴화해서 중2 때 제일 잘했어요. 저는 영어를. 예, 중2 때 제일 잘했고. 근데 이제 그 해외에 대한 경험은 제가 많다 보니까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다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원어민들도 다 밥 먹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공도 차고 그냥 저희랑 사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을 쓴다든가 왼손을 쓴다든가 이렇게 문화는 다를 수 있는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만국 공통 이거 미소와 바디랭귀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의사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맥락은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제 영어를 조금만 즐겨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어휘나 그런 것들 조금 사용하시면은 가벼운 소통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번역 어플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거창에서 우프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거창을 찾아오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 찾아와서 며칠씩 이제 숙박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제 농사일을 도와주다 가는데 제가 이제 외국어를 못하는데도 충분히 그 외국인들이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요즘 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공부를 하셔서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어도 언어 때문에 괜히 이제 주저하지는 마세요.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감안할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자기 나라 모국어를 잘 쓰면 안 써도 충분히 소통하려고 그 친구들도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이대 보십시오.